풍류라는 말이 쓰여진 것은 통일신라 시대의 그 최치원 선생이 그 난낭비 서문이라는 그 난낭이라는 사람이 이제 화랑이었습니다. 화랑이 묘에 그 비를 쓰는데 그 비석에 이런 그 풍류라는 말을 이제 최초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국유현묘지도 이 한글로 하면 나라에 아주 오래된 그 묘한 도가 있으니 이것을 풍류로 한다. 이 풍류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쓴 단어입니다. 여기 풍류의 내용이 뭐냐면 이 뒤에 이제 이 풍류라 한다. 설교지원 비상선사 뭐 뒤에 쭉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요약을 하면 포함 3교 그 당시에 이제 3교라 그러면은 이제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 유교, 도교, 불교, 도교, 유교는 그 뒤에 나온 거고 사실은 불교, 유교 이렇게 포함 3교라는 것은 이제 이 유불선을 포함해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 접화 군생입니다.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손가락으로 가르쳐야 돼요. 포함 3교 이 뒤에 나오는 접화 군생 요게 이제 직역을 하면 그 모든 생명체 군생 모든 생명체와 접하면서 화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풍류라는 것은 이제 우리 실생활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여러 사람들 또는 여러 뭐 풍경이라든지 이런 그 자연과 접하면서 화합하는 거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풍류의 핵심은 포함 3교라기보다도 접합운생 모든 그 자연과 그 인물들과 교류하면서 화합을 이룬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최치원 선생이 이제 그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뭐 돌아다니면서 시도 읽고 뭐 술도 마시고 이런 것을 풍류도라고 그 뒤에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돌아다니는 자취가 그 각지에 있어요. 부산의 해운대에 있어서 문경에도 이런 데가 있습니다. 야유함이라고 문경에도 이분이 여기서 이제 놀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갈 때는 가끔 가는데 하여간 멋지죠. 어쨌든 이 접화분생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풍류 이렇게 얘기하면 풍류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나와 이웃들과 또는 자연과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화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별 큰 동떨어진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풍류도를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의미에서 접화분생한 하는 것이 풍류라고 봤을 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물들을 살펴보면 이 논어는 그 공자께서 제자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건데 다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딱 이 귀절 하나가 있습니다. 공자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귀절. 여기 보면은 이 자기가 기위이냐 그 사람됨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공자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다면 발분 망식 어디에 분발하면 어디에 뭐를 열심히 하려고 거기에 생각이 꽂히면 망식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낙이망우 그래서 즐겁게 되면 근심도 있고 그래서 나이 먹는 것도 잊어먹는다. 굳이 노지장지 이 논어에 굉장히 많은 그 명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절이 가장 명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것에 내 생각이 거기에 꽂혀서 거기에 그 분발하다 보면 밥 먹는 것도 잊어먹고 그래서 이제 즐거운데 그러다 보면 근심 걱정도 다 잊어먹고 그래서 아이가 늙어가는 것도 잊어먹는다. 그렇게 그런 것이 이제 풍요적인 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후대에 이제 이 전원에 산다, 뭐 자연과 합일한다 이럴 때는 그 도연명의 그 시가 저절로 떠오르는데 뭐 이 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국어책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고등학교 국어책에서 유명한 시인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나가면은 이제 해가 이제 서산으로 기울잖아요. 바로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부터 얘기하면 산입이 일석가 산경치는 해질 무렵에 더욱 좋고 조비 선영한 새는 짝지어 둥지에 날아 돌아오느나 이 가운데 참뜻이 있으니 차주 유진의 욕변이 많아 표현하고자 하나 이미 말을 잊었다네. 우리가 뭐 어떤 것을 뭐 즐긴다든지 거기에 몰입을 했을 때는 뭐를 표현하고자 해도 이미 표현하면 그 경지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냥 많은 거죠. 그 기분 그거를 이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 이제 앞으로 밖에 나가서 이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오늘 각지에서 여기 와서 일정을 소화하면서 이제 평화롭게 저녁 식사하면서 이런 기분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태백은 그 술 여기 지금 이제 술에 관련된 세술이니까 이제 이백을 떠오르게 되는데 이백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 이백의 그 술에 관한 시는 뭐 세계적으로 아주 그 수많은 그런 시들이 많은데 여기도 저는 이제 이 시 자체가 굉장히 멋지지만 이 이백의 정치는 이걸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잘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정치가 안 느껴질 것 같아서 그냥 한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꽃 사이에 놓인 술단지 홀로 술잔을 기울인다. 잠들어 밝은 달을 청하니
그림자까지 세 사람이 되네. 이제 본인과 달과 자기 그림자 이 셋이 이제 그러니까 독자계에 혼자 마시는 술입니다. 모라 독자. 내가 노래하니 달이 서송이고 내 춤사위에 그림자 따라 짝지네. 취하기 전에는 함께 즐겁지만 취한 후에는 각자 흩어지니 남김없는 정으로 영원히 맺으며 은하수 저편에서 다시 만나고 이 본인의 신경이나 그 주위 경치를 정말 거의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멋진 붓기로 그 장식을 하는 게 입에 이렇게 걸출한 시인데 그러면서도 자기의 그 심정을 아주 묘하게 이렇게 설파해 봅니다. 이 시의 그 백미는 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영결 무정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술자리의 기분을 아는 사람들은 그 아주 그 술 마시고 그 아주 깊은 그 아주 고요한 그 자기만의 정치 그런 취향에서 다른 게 묻어나면 그런 취향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무정유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정을 남기지 않는 놀이. 그래서 이태백이가 뭐 술 먹고서 막 무슨 안행을 뭐 일삼고 그런 거로 잘못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워낙 이분이 술을 잘 마시. 그렇지만은 이분은 또 다른 시에서 만일에 술이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할 것 같으면 바로 자리를 파하고 또 술 마실 뜻이 있으면 그 아침에 다시 악기를 들고 오거나 이런 훌륭한 시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여기 무정유 술자리는 남자분 게 아닙니다. 자기의 본질로 돌아가서 자기는 상대방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우러지는 게 고급진 술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풍류인을 꼽으란다면 저는 단연코 이규보 선생을 저는 이제 꼽고 싶은데 이분의 그 적을 이제 따라가는 것을 뭐 추적한다. 따를 적자예요. 따라간다. 내 마음을 내 의사를 따라간다. 이게 이제 적의거든요. 이제 읊어보면 홀로 있으며 검은 고 타고 잔 따라 거푸 마시니 소리는 귀에 족하고 술 맛은 입에 족하노라. 어찌 지음을 기다리며 술꽃이 필요할까? 뜻을 따르면 즐거움나니 바로 내가 얻은 바라네. 이 적의 즉 위환하니 뜻을 따르면 적의 뜻을 따르면 곧 즐거움이니 바로 차은오 필취라. 바로 내가 얻은 바라네. 여러분들 삶은 뭐 나는 제 삶의 중심은 저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여러분 본인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이거 똑같은 말이 그 현대인의 입에서 그대로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이제 더 적확해지는데 자기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그 풍류적인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조선 시대의 그 유명한 이제 시가 많지만 여기 두 번째 요 시를 보면 이제 송순 이분은 이제 성종 때서부터 이제 선조 때까지 사신 분인데
노래라는 유명한 그 정자, 이분이 진 정자 거기서 이제 살면서 그 자연과 친구들과 이제 그 논의된 그런 시가 많은데, 이제 10년을 경영하여라는 유명한 시를, 이게 교과서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국어교과서에.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이제 이게 옛날에는 그냥 흙집에다가 이 지푸라기 또는 풀로다가 이제 지붕을 이은 거를 이제 뭐 초가삼간, 초려삼간이라고 하죠.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나 한 칸은 내가 쓰고 한 칸은 단한테 주고 한 칸은 그 맑은 바람한테 준다. 한 칸은 나 한 칸, 단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진짜 멋지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강산은 내 이 초려삼간 좁은 데다가 들어올 수가 없으니 달빛은 들어오고 바람은 들어오지만, 저 강산은 들일 수 없으니 그냥 둘러두고 보리라. 이제 이런 것을 차경이라고 그래요. 차경. 내 집에 꼭 내 집에 무슨 물건, 내 집에서 갖춘 거는 저 강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그래서 강산의 그런 풍치를 끌어다가 즐기는 것을 차경이라고 그래요. 빌릴 자자에다가 그 경치경자. 바로 이제 그런 말이죠. 멋들어진 시죠. 이게 풍정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들레르의 그 취하여라, 그게 시든 덕이든 그대 내키는 대로. 그래서 바람에게, 물결에게, 별에게, 새에게 사라져가는 모든 것에, 노래하는 모든 것에 물어보라. 지금이 몇 시인가? 지금은 뭐예요? 취할 시간입니다. 취할 시간. 시의, 노래의, 술의, 친구의, 정치의 취할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풍경적인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꼽으라면 노래 두 가지, 지금 시간이 뭐 여러분들 다 아는 노래니까, 저는 이 캐세라세라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캐세라세, 우리말로 잘못 번역해서 제대로 내가 그냥 무슨 포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잘못 번역된 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소녀였을 때 그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미래는 모든 게 잘 될 거야.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결국은 잘 되겠지. 굉장히 낭만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삶의 태도, 풍요적인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이제 좀 커서 이제 그 휘양세하고 이제 연애를 하는데, 또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잘 될 거야. 미래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결국은 잘 되겠지. 이제는 자기가 엄마가 돼서 이제 애들이 자기한테 물어요. 어떻게 될까? 모든 건 잘 될 거야.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잘 될 거야. 이렇게 아주 긍정적이고 낭만적인 이런 태도가 풍요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쯤 이제 돌아가신 그 아주 세계적인 지도자 탕리칸 스님의 이 삶이라는 건 뭐냐?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 숨 한 번 쉬는 그 순간, 그 순간 자체가 삶이다. 그대가 여기서 머물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경이로운 시간이다. 뭐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딴 사람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에 열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이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고, 경이로우니까 가장 그 경탄하고 거기에 취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런 시간이죠. 그대가 찾고 있는 모든 멋진 것들은 그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행복과 평화, 기쁨은 바로 그대 안에 있다. 자기가 이런 그 경이로운 것을 느끼고 발견하고 그것을 누릴 때, 만끽할 때 바로 거기에 그 행복과 평화, 기쁨이 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아까 그 도연명이나 또는 이 턱니칸이나 그 전에 그런 분들이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을 그 스티브 잡스가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그 공감을 받고 유명해지더라고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Follow your mind, follow your heart.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사실은 전에 지금까지 제가 그 예를 든 내용들이 적의 이규보 선생이 자기 마음을 따라가는 것, 거기에서 즐거움이 있고 진정한 삶이 있다. What you truly want to become.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를 가지고 나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다른 사람들의 기준, 다른 사람들의 바라봄을 기준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닌가. 아니, 나 자신도 모르고 나 자신도 못 갖추면서 뭐 다른 것들을 신경 쓸 여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게 용기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이 친구가 이제 나하고 동갑인데 몇 년 전에 죽었죠, 이 스티브 잡슨. 이제 이분이 그 동양의 고전을 많이 섭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것이 그게 용기며, 내가 진정으로 되고 싶은 게 무언가를 찾으려면 자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자기. 벌써 당신은 내가 무엇이 되어야, 본인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자기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준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나, 다른 사람 평가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걸 해갖고서는 그 자기가 진정하게 되고 싶은 그런 게 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틀즈의 Let It Be를 보면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어머니께서는 Mother comes to me, 내게 다가와서 words of wisdom, 지혜의 말씀을 하시기를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캐사레세라에서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이 풍류라는 것은 우선 다른 사람의 평가나 다른 사람의 기준이 중요한 건 아니죠. 자기의 중심, 자기가 진정하게 되고 싶은 자기를 찾는 것이 현대 속에서 풍류가 아닌가. 그렇게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자각인 것 같습니다. 자각.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여러분들이 본인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가끔 사진을 보면 내가
내가 상대방 애들 친구나 뭐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다는 걸 사진을 보면 알 수는 있는데 내가 작다고 느껴보지는 않아요. 내가 한 번 딱 내가 작다고 느껴본 거는 한 20년 전에 그 대전에서 뭐 엑스포를 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사람이 뭐 2m 50 가까이 되는 사람이 손을 이렇게 악수를 해주는데 손가락 하나가 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되게 크구나. 그때 딱 한 번 느껴봤어요. 평소에는 제가 전혀 그런 걸 느끼지 않고 있어요. 제 친구 저하고 비슷한 친구는 맨날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도 자기가 작다고 그 컴플렉스를 많이 표현해요. 지금도.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자기가 얼마나 유일하잖아요. 유일해. 이 세상에서 아주 유일한 자기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내는 것, 뭐 그런 말을 하는 것, 그런 뭐에 열중하는 거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참 세상에서 진짜 경탄스러울 만한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열성을 다해서 임하고, 아까 그 공자께서 나는 내가 악에 취하면, 음악을 좋아했어요. 공자님도. 밥 먹는 것도, 배도 안 고프고 밥 먹는 것도 잊어먹고,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그 짐도 다 사라지고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른다. 그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기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열성을 다해 임하고 자신의 마음이 부르는 여가를 즐기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를 보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그걸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을 굉장히 즐겁게 여겼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 풍요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자기 자신이 발굴하고 인정하고 주위에 접하 공생 즐겁게 나누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그 시를 한 줄 썼는데, 이제 요거는 그 고운달 책 요 박스 표지에 보면은 이제 이걸 해놨어요. 이제 읊어보면 맑은 술 향기로 온내음 잠잠하고 바람에 맡긴 마음 너와 나 분별 없네. 한바탕 놀이마당에 흥에 겨운 길소리들 그대가 연주하면 눈 감고 그려보리. 구름이 산책하는 그 기분 아닐는지 고요히 울려나오는 가슴 깊은 어울림. 고운 달 우러르다 문득 느낀 내 자리. 이야기샘 마르면 정안 두고 일어나리. 다시금 그리워지리.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은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이 그리워지는 순간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고 이 순간 다시 오지 않는데 즐겁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제가 정확히 30분 동안 얘기를 했네요. 자,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한장 한마디 하면 이거는 이거는